기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대는 별로 없습니다. 가고 싶어 하던 곳이라 같이 기뻐해 준 정도?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공간이라는 믿음은 있으니까 큰 기대를 하거나 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좋은 내면의 것들을 잘 끌어내주는 학교라고 알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기대가 좀 있었고요. 가장 큰 기대는 아이가 행복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아이가 자기 삶에서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삶의 어떤 방향? 진로? 자기 꿈? 이런 거를 찾아나가는 게 일단 먼저니까 그 과정을 잘 찾는, 자기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며 다양한 선택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이유학교에서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청소년기를 보냈으면 좋겠다. 저는 학원에 다니기 싫었어요. 이 학교 오면은 내가 그런 뭔가 사교육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유학교 관련된 영상들을 다 봤었거든요. 그때 다들 만족스러웠고 재밌었다고 했던 활동이 한 꿈이었어서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꿈도 있었고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큰 메리트이기도 했고 해서 한 꿈, 다른 어떤 학교들에서는 쉽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뭐 한 꿈이나 통합계획이나 아니면 농공, 특히 농공을 좀 많이 기대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무학년제 수업이라던가 외부 강사 선생님이 오신다던가 이런 수업들을 속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들, 그런 것들을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뭔가 내 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고등학교 들어올 때는 그렇게 큰 기대감보다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각오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서, 대한민국의 입시 그런 것에 절대 지지 않고 절대 물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뤄내겠다,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게 1학년 때인데 지금 그 마음 지키려고 아등바등 하고 있지만 좀 힘듭니다. 교육 공동체라는 것이 같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는. 아이만 크는 게 아니라 학부모도 같이 커야 하는 거. 도서위 중에서도 사람책 팀에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됐어요.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하면서도 교육적으로 이웃 철학에 맞는지, 또 아이들을 무시하고 우리끼리 하는 건 아닌지 정말 매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가면서 그렇게 행사를 꾸려갔거든요. 아빠가 옛날에는 앞에 서서 가르치려고 했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입장?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내용들, 친환경적인 삶을 일상화한다는 것, 뭐 의식이 확 각성해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꾸준히 바뀌어가는 어떤 과정. 이유가 있는 그 마을 속에서 여러 가지로 시도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해보니까 되게 재미도 있었고 그걸 통해서 제가 성장한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결국에 어쨌든 마주하고 이야기를 해야 내가 거기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그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기대만큼 잘 풀리지 않아도 우린 그 안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고 거기서 또 소중한 걸 주워서 갈 수 있다. 그렇게 사금처럼 조금씩 주운 걸로 충분히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제가 움직일수록 얻는 게 있다는 게 제일 큰 배움이었던 것 같은 게, 학교에서 소통하는 법, 이야기 나누는 법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나의 장단점 이런 것들, 좀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방법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행복했던 경험?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즐거웠다. 있으세요?
아이의 성장이 보일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곳곳에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갔다는 느낌이 있을 때,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만났을 때 그 빛나는 눈빛을 보면 아, 이건 그만할 수가 없구나. 그때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게 생각하고, 동년배의 아픔이나 사회의 어떤 이슈 같은 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뭔가 이해해 보려고 하고, 어떤 성장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즐겁고 안심되는 일이었어요. 그냥 그 순간순간 뭐 학부모 사실 뭐 이렇게 행사들 하잖아요. 그럴 때 재밌다. 재밌다. 그 순간 즐겁다. 백두대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종주했는데 딸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유학교 사람들과 되게 급격히 가까워졌던 어떤 기간이었는데, 친구가 많이 생긴 게 되게 좋아요. 부모님들을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시간이다. 연극을 만들었던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 나랑 잘 맞는 친구들을 찾았고, 이 친구들이랑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면서 생기는 즐거움? 홍성에 젊은 협업 농장이 있는데 총 3주 동안 실습을 갔었거든요. 인턴십 활동이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죽은 시인의 사회가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인 것 같긴 해요. 내가 좋아한다는 거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웃고 소리 지르고 했던 건 그냥 축제 때 친구들이 밴드 공연할 때였던 것 같고, 그거 볼 때 너무 재밌고 코로나로 쌓였던 답답한 감정이 해방되는 느낌이었어서. 체육대회예요, 이번에. 1, 2, 3학년 모두가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축구할 때, 그리고 놀 때, 쉬는 시간에 막 공 가지고 나가서 놀거나, 아니면 그냥 애들끼리 이야기하거나, 그런 사소한 경험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뜻깊게 남을 기억, 이런 것들이 주로 다 그냥 일상에서 묻어나는 것 같아요. 자기 주체로 사는 것? 자기를 가지고 사는 삶? 생활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마음을 나누어주고 지식을 나누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통찰을 좀 이끌어가는 것이 평화롭게 해결하고 또 평화롭게 살아가고, 지구 생물들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일을 해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민주적인 방식이 뭘까를 고민해보는, 그 차별이 쉽게 이제 바뀌지 않는 사회에서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은 이렇게 작게도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갈 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이 더 생길 때 그런 거를 대학에서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랑, 내가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또 도전하는 부분이 좀 대안적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돌보고 주변 사람을 보는 그런 힘을 계속 길러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깨지고 무너지면서 그거를 다시 일으켜낼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하는, 모두가 잘할 수 있는, 모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적 삶을 추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학급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다 함께 나아가는 그런 방향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소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비정상적이지 않음을 깨닫게 해서 존중하고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하는 것. 같이 하는 방법이랑 어떤 것을 할 때 의미를 잃지 않는 것?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이유를 계속 찾는다면 그게 대안적인 삶이 아닐까. 설원쌤께서 예전에 한번 하셨던 말씀이 알면 사랑하고 모르면 혐오한다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전 가장 제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안적 삶의 형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대안을
실천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구나. 전선에 뛰어들어서 살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 그런 걸 배운 것 같아요. 힘내. 응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껏 해봐. 그거? 너가 생각하고 너가 원하는 걸 해보는 게 결코 뭐 일탈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너를 찾아가는 길이니까 하고 싶은 걸 용기 내서 해봤으면 좋겠다. 너 치열하게 고민해 주니까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너 하고 싶은 거 더 해봐. 그런 사람들로 인해 받은 상처와 제가 사람들에게 준 상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는 정말 미숙해서 어려서 그런 걸 놓쳤구나. 그런 게 좀 아쉽거든요. 나를 깊이 생각해보고 좀 더 나를 사랑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순간순간 그 주어진 것을 열심히 했더니 지금 충분히 기특한 모습이 되어 있다. 꼭 잘 돼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 부질없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런 날이 얼마든지 많을 건데 그게 절대 부질없지 않다. 그리고 그냥 재밌게 살자. 항상 과거의 저에게 하는 말인데 왜 그때 겁을 먹었냐, 왜 그때 시도하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지금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걸림돌들이 많을 수 있고 되게 무너지는 경우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되게 자신감 있었던 그때의 그런 내가 왜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는지 그런 이유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후회를 안 남기는 게 나중에 후회하면 너무 슬플 것 같으니까 후회 없도록 좀 마음에 드는 결말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게 노력하자.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다시 제대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자. 옆에서 일으켜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어나보자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제가 그냥 긴장을 해가지고. 이거 비밀인데. 잘라주세요. 그냥 잔소리를 그만하시면 좋겠다. 편집해주세요. 뽀샵 처리해주나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교는 이 학교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이후 초등학교를 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엄마야. 늘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어요. 좀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서. 이유로 올라오는 길은 설렘의 길이었죠.